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에이드 코리아의 김형균입니다. 저희 파이낸셜 에이드의 기본 스트럭처, 니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에이드의 기본 스트럭처인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 마이너스 패밀리 컨트리뷰션 이퀄 니드고, 이 니드를 도와주는 것이 니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에이드의 기본 스트럭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잠시 복습할게요.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는 튜이션 플러스 북앤 서플라이 플러스 룸 앤 보드 플러스 리빙 익스펜스를 해서 학교에서 얼마가 든다는 것을 미리 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프라이빗들은 약 73,000에서 8만 불 정도로 나오고, 지금 퍼블릭 스쿨,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약 35,000에서 39,000불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다. 지난번에 다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FC가 계산이 됩니다. EFC는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입니다.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즉 그 집안에서 이 학생이 대학 갈 때 얼마를 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EFC라는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EFC에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인컴과 에셋에 따라서 Higher Education Reauthorization Act라는 300페이지의 깨알 같은 법전에, 그리고 거기에 200페이지의 어덴덤이 붙어있는 교육법에서 과연 이러저러한 경제 사정에 속한, 이러한 데모그래픽에 속한, 소시오에 속한 부모들은 과연 이 학생이 대학을 갈 때 얼마를 내줄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하는 것이 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따라서, 즉 EFC는 법적으로 검증된, 법적으로 계산된 부모님의 학생의 학비를 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메인 공식입니다.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에서 EFC를 빼면 니드가 됩니다. 이 니드가 발생했을 때 니드는 계산으로 딱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니드를 얼마나 어떻게 도와준가는 완벽하게 학교 마음입니다. 학교가 정해서 과연 이 니드를 얼마나 어떻게 도와줄지를 결정하는 것이 니드 베이스의 파이낸셜 에이드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니드가 발생했을 때 이 니드를 100% 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80%, 30%, 50%, 10%를 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모님이 내셔야 될 돈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80%를 도와준다고 할 때도 언제나 두 가지로 나눠서 도와줍니다. 그랜트와 셀프헬프입니다. 자, 이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의 대학 생활에 드는 돈, 즉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Investment for the student future입니다. 이러한 Investment for the future를, student future를 3자 공동 투자를 하자는 것이 학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은 자식을 낳은 죄인으로서 너의 있는 힘을 다하고 조금 더 하라.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학교에서 왜 학생한테 투자를 하느냐? 돈이 없어서 우리 학교를 못 올 애를 내가 돈을 도와주니 학생이 고마워하고 성공한 다음에 많은 도네이션을 하더라. 즉 돈이 모자란 학생을 내가 10,000불을 도와줬더니 나중에 100만 불이 들어오더라. 이런 경험을 가진 학교에서는 학생한테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투자하고 학교가 투자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다 그랬습니다. 학생도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통 학생은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워크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워크스터디, 즉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의 용돈과 책값 등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워크스터디입니다. 그 다음에 론을 해줍니다. 론, 그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갚아야 되니까 이름이 론입니다. 갚지 않아도 될 건 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스튜던트 론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 고등학교에서 올 AP에 올 A를 받아서 5.0을 받은 학생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 가서 돈 벌려면 일전도 안 꿔줍니다. 부모님이 코사인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페더럴 거버먼트와 그 학교에서 개런티를 써서, 즉 부모님이 코사인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게 스튜던트 론입니다. 즉 학생이 스스로 자기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스튜던트 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학교는 이러한 3자 공동 투자를 여하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투자가 이루어지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학교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에이드를 부모님, 학교, 학생의 3자 공동 투자로서 이해를 하시고 이 도와주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그랜트와 셀프 헬프도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을 도와줘서 나중에 도네이션 들어온 것들의 경험도 다릅니다. 또한 교육 철학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5대5로 도와주면 어떤 학교는 8대2로 도와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즉 그랜트가 많고 론이 적습니다. 반면에 그랜트와 론의 비율이 2대8인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의 론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즉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에서 EFC를 빼면은 니드가 떨어지는데 이 니드를 얼마나 어떻게 도와주는가 하는 것이 니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니드를 얼마나 어떻게 도와주는가는 순전히 학교에 달려있다. 완벽히 학교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부모님이 내셔야 되는 돈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학생이 받아야 되는 론의 어마운트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학교를 갔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두 학교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